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은 이미지 편집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이전 학습처럼 3D를 만들거나 만들어진 3D를 애니메이션화해서 움직임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3D 오브젝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이미지 또한 움직임을 주는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주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새로운 도큐멘트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새로 만들기 문서창을 열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1920-1080 그리고 배경은 투명한 상태의 도큐멘트를 만들어줍니다. 만들기. 그러면 투명한 도큐멘트가 하나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이 가능한 타임라인을 열어줘야 되는데요. 창 메뉴에 아래쪽에 타임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래쪽에 타임라인이 생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타임라인에는 두 가지 방식의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비디오 타임라인 방식과 프레임 애니메이션 방식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프레임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주기 위해서 프레임 애니메이션 만들기 선택. 그러면 이처럼 프레임 애니메이션 방식의 타임라인이 생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현재는 1이라고 되어 있는 썸네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1프레임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자, 가령 우리가 몇 프레임을 가지고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새로운 레이어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서 한 5개 정도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를 선택을 한 후에 여기에서 자, 브러쉬 도구를 사용을 해서 자, 이렇게 1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2라는 글자를 입력을 했고요. 자, 헷갈리지 않게 꺼주고 작업을 해 봅니다. 계속해서 레이어 3, 레이어 3에서는 3을 그려주고요. 그리고 레이어 4번에는 4, 그리고 레이어 5번에는 자, 이렇게 5번을 그려줍니다. 됐나요? 모든 레이어를 꺼주고 첫 번째 레이어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현재는 1프레임이죠. 1프레임에는 첫 번째 레이어만 사용할 수 있게 켜주고요. 계속해서 프레임을 추가해 봅니다. 프레임 추가.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2번 레이어만 보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프레임 추가. 세 번째 프레임에서는 3번 글자만 보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네 번째는 네 번째 레이어, 그리고 추가해주고요, 프레임. 다섯 번째 프레임에는 다섯 번째 레이어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물론 1프레임이라고 해서 첫 번째 레이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레임 애니메이션에 대한 작업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것 뿐이라는 거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자,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정지. 이처럼 특정한 프레임에 어떠한 레이어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결정에 따라서 애니메이션 되는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지속이 되는 시간은 아래쪽에 이 옵션을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0초로 되어 있죠. 만약 1초로 해준다면 현재의 첫 번째 프레임은 1초 동안 머물게 됩니다. 플레이.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한 프레임마다 지속이 되는 시간을 원하는 시간만큼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자, 모두 0.5초로 설정을 했죠. 플레이. 그러면 이전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애니메이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지해 주고요. 이번에는 아주 재미난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트윈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트윈이라 그러는데요.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새로운 프레임을 적용을 해서 앞쪽의 이미지와 뒤쪽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혼합하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줍니다. 한번 해보죠. 클릭. 추가할 프레임 개수 5로 되어 있는데 원하는 개수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트윈 방법은 다음 프레임 확인. 자, 그러면 1번과 2번 사이에 5개의 프레임이 새롭게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트윈이 되는 즉 새로운 프레임에는 1번과 2번의 글자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혼합이 되면서 교차되면서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프레임 방식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줬다면 이제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파일을 만들어 주는 방법은 포토샵 마지막 시간인 다음 시간에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새로 만들기. 이번에도 역시 배경이 없는 도큐멘터를 만들어 봅니다. 만들기. 자, 이전에 이미 타임라인을 열어놨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활성화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검정색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 놓았습니다. 지금 그려 놓은 이 동그라미는 이동 도구를 통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이제 이 동그라미를 애니메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애니메이션은 비디오 타임라인 방식을 사용을 해봅니다. 선택. 자, 그러면 이전과는 다르게 시간 개념의 타임라인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어나 베가스와 같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만약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해본 분들이라면 지금의 타임라인 방식의 애니메이션 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숙지를 했다면 전문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또한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을 조금만 크게 해주고요. 레이어를 열어보죠. 레이어는 현재 위치, 불투명도, 스타일 3개가 있는데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오디오 트랙. 오디오 트랙에서는 오디오까지 적용을 해서 배경음악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이죠.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오디오를 적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참고로 위쪽에 플러스 버튼은 비디오 트랙이죠. 비디오 트랙에 새로운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을 적용해서 추가할 수 있다는 거 역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자, 요 부분이죠. 자, 파란색의 타임라인 헤더, 요 헤더를 이동을 해서 어느 시점부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것인지 지정을 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처음부터 애니메이션이 되도록 해봅니다. 위치에 대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키프레임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노란색 키프레임이 만들어졌고요. 시간을 이동을 1초 정도만 해볼까요? 1초. 그리고 지금의 검정색 원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그럼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만들어졌고요. 지금의 키프레임의 값은 검정색 원이 이 위치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만들어 놓은 이 키프레임 값은 검정색 원이 이 위치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시간을 변경해 보면 시간에 따라서 이동이 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자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또 이동을 해서 이번에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볼까요? 자, 그럼 역시 키프레임이 만들어졌고요. 확인을 해보면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가운데 위쪽으로 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원하는 시간으로 이동을 해준 다음에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해줍니다. 그럼 역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역시 4초로 가지고요. 자, 이번엔 다시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다시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키프레임의 변화를 줘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밖에 투명도가 바뀌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은 불투명도를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만약 스타일을 적용을 했다면 스타일이 변화되는 그러한 애니메이션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포토샵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앞서 만들어 놓은 3D 오브젝트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와야 되겠죠. 파일 열기. 미리 저장된 파일을 불러옵니다. 3D 텍스트 한번 불러와 볼까요? 열기. 그러면 이전에 작업했던 3D 텍스트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3D로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텍스트 선택을 해준 후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애니메이션을 사용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역시 비디오 타임라인 방식이 애니메이션 만들기에 보다 적합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사용을 해봅니다. 선택. 여러분 역시 타임라인이 만들어졌고요. 3D 텍스트에 대한 옵션을 살펴보면 이전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위쪽에 있는 위치, 불투명도, 스타일 이와 같은 옵션들은 레이어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 3D가 이동이 되고 크기가 조정이 되고 회전이 되는 그 상태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자, 다시 이동을 해주고요. 자, 아래쪽에 메시 쪽으로 봅니다. 메시를 열어보면 3D 텍스트라고 있는데요. 이 3D 텍스트 자체의 움직임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3D 메시에 해당 3D 오브젝트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3D 글자가 이렇게 화면 왼쪽 밖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본격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키프레임 만들어 주고요. 키프레임 만들어졌죠? 이제 시간을 이동을 합니다. 1초 정도 써볼까요? 1초 정도 이동을 해 준 후에 이렇게 날아오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서 이렇게 화면 가운데로 날아오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은 항상 움직임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스톱 애니메이션이라고 특정한 시간 동안에는 머물도록 해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자, 시간을 이동을 해준 후에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플레이 헤드에서 키프레임 추가 또는 제거 이 기능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헤드가 있는 부분에 키프레임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전 키프레임과 지금의 키프레임에서는 지금 3D 텍스트의 위치가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글자가 어떻게 퇴장을 할까요? 퇴장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위쪽으로 퇴장을 해볼까요? 자, 완전히 위쪽으로 이동을 해서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해줍니다. 자, 이제 확인해보면 자, 이렇게 왼쪽에서 가운데로 이동이 됐다가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3D 오브젝트 또한 타임라인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간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포토샵에서의 3D 작업 그리고 애니메이션 작업은 아주 단순한 작업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잡한 3D 작업 혹은 애니메이션 작업이라면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